확실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아파트를 보잖아요.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그게 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트 평형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아파트 매수하실 때 가장 많이 보는 평형이 30평대잖아요. 보통 뭐 33평, 34평, 35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보면 이렇게 30평대가 아니라 뭐 20평대나 아니면 더 큰 중대형이나 아예 대형 평수 같은 걸 사도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은 국민 평형이라 해서 30평대를 제일 많이 보긴 해요. 그런데 저는 꼭 30평대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방 비규제 지역 소도시 분석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기준을 삼을 때는 이런 국민 평형인 30평대를 보지만 이렇게 단지별로 분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각 단지 안에서 평형마다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 평형에 따라서 상승률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좀 더 저평가된 곳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걸 보면 이 아파트에서 어떤 평형이 더 수요가 많은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서울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비싼 곳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정말 큰 대형 평형에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소형까지 또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 소형도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소형보다는 뭐 이런 뭐 30평대나 그런 중대형, 대형 평형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도시를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나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대형 평형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곳이 뭐 학원가도 잘 돼 있고 상권도 잘 돼 있고 학군도 괜찮다고 하면 굳이 이사를 가기보다는 그곳에 오래 살면서 고등학교까지 웬만하면 쭉 졸업을 시키고 싶은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왕 살 거라고 하면 어차피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서수도권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충분히 중대형이나 대형 평형도 검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에 있는 대형 평형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더 내가 넓은 곳에 살면서 이렇게 아이를 쭉 키우고 싶은 수요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형별로 가격을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상승률이 대형이나 중대형이 더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잠깐 가지고 와봤어요. 이 데이터는 이제 알리알리라는 그 데이터 플랫폼이 있어요. 그곳에서 시도별 또는 동별로 이렇게 평형별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한 아파트의 모습이에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방 소도시의 입지가 좋은 동입니다. 이제 거의 1.5군 정도 돼요. 그곳에 있는 이제 동의 이제 평형별 그 평당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분홍색 선이 대형이에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 대형이 가장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초록색 선이 중대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황색이 중형이고 검정색이 소형.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중소형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지방 소도시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과 중대형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하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소도시예요. 다른 지방 소도시인데 여기도 거의 1.5군 정도 되고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이것도 상권, 학원가 등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봤더니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맨 위에 있는 선이 중대형이에요. 중대형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분홍색이 대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대형과 중대형에 대한 이제 니즈가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황색 선이 중형이고 이 중소형이 지금 파란색 선이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소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중대형과 대형에 비해서 이 소형이 니즈가 약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저평가된 단지를 찾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단지에 있는 그 평형별로 상승률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만약에 뭐 중대형이나 대형이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30평대랑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다면 저는 좀 더 우선순위를 이런 중대형이나 대형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금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저는 중대형이나 이렇게 대형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나중에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희소성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저희가 한동안은 거의 30평대 아파트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곳 주변 아파트를 보더라도 중대형이나 대형보다는 30평대가 정말 많아요. 어떤 단지들은 정말 30평대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아파트를 보잖아요.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그게 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맞출 때도 좀 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 전세 매물이 나온 걸 보면 30평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이렇게 입주를 해서 입주장에 매물을 내놓을 때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30평대의 매물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전세를 맞출 때 확실히 중대형이나 이런 대형 평형으로 전세를 내놓는다고 하면 그런 희소성 측면에서도 이런 곳에 이제 확실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맞추기도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내가 이렇게 지방 소도시 같은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평형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더 큰 평수를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때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평형을 다르게 해서 좀 더 틈새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